네, 박근혜 대통령 오늘 오전 10시 의회에 섰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중단한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고강도 대북 압박을 예고했습니다. 자, 여야 의원들 반응이 이렇게 갈렸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죠. 관련된 것 대통령 연설 하나하나 들어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어떤 말에 주목을 하냐면요. 퍼주기 그리고 시작에 불과하다. 여기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합니다.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320억 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재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네, 길진규 기자. 이제 국회에서 취재를 하다 오셨는데 저 장면을 직접 볼 수는 없었죠? 그렇습니다. 대통령 연설은 네. 거의 경호 문제 때문에 각사에서 추천하는 1인만 참석하게 돼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대통령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짙은색 의상을 입고 국회에 연설했습니다. 단호한 메시지가 좀 현장에서 전달이 되던가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 핵실험, 그다음에 그에 잇따른 개성공단 전면 중단. 네. 아주 엄중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대통령의 옷 색깔도 약간 어두웠고요. 지켜보는 사람들도 아주 긴장한 태도로 오늘 지켜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눈에 띄는 말 중에 하나씩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요. 일요일날 KBS의 방송에 출연해서는 우리가 개성공단에 준 달러들 다 70%는 전용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다가 어제는 또 아닌 것처럼 얘기했거든요. 와전됐다 그랬잖아요. 박성원 부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 보니까 와전이 아닌 것 같네요. 대통령도 똑같은 얘기하는데요. 네, 대통령은 그 개성공단의 임금이 그 노동당으로 상납되고 있어서 네. 이것이 그 결국 핵개발의 자금으로 쓰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더 이상 눈 감고 있을 수 없다. 네. 이런 취지의 얘기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불가피성이 네. 있었다는 것을 바로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제기한 논리와 같은 네. 선상에서 다시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좀 더욱더 헷갈리는 것이 일요일 날은 인정했던 통일부 장관이 어제는 또 와전됐다 그랬거든요. 김정모 실장님. 네. 북한 문제를 오랫동안 국가정보원에서 지켜보셨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홍 장관님이나 네. 우리 대통령께서나 네. 북한의 그 개성공단 자금이 네. 들어갔지만 그것이 직접적으로 전액다가 네. 핵무기 개발에 쓰였는지는 확실한 증거는 없으나 네. 그 포괄적으로 39에서 모였던 자금들이 네. 북한 핵 개발에 쓰였다. 네. 그래서 개성공단을 우리가 중재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퍼주기는 더 이상 없다. 우리가 맨날 속았다. 뭔가 이제 도발하면 긴장이 고조되다가 자, 우리 대화합시다 하면 늘 대화하다가 적당하게 봉합하고 쌀비료 계속 좋았잖아요. 그거 없겠다.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저는 그 이상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한반도 문제를 볼 때 미국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미국 상원 하원에서 대북 제재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세컨더리 보이콧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북한과 거래를 한 기업이나 국가는 미국과 거래를 못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개성공단을 통해서 거래를 한 우리 기업들이나 우리 국가가 미국하고 거래를 못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런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개성공단 전면 차단을 한 것 같은데 네. 저는 상당히 발빠르게 했다. 이런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요. 개성공단 폐쇄는 시작에 불과하다. 더 강한 것이 갈 것이다. 북한은 체제 붕괴도 각오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뭘 더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이제 제일 큰 게 개성공단 폐쇄로 느껴졌었습니다만 더 큰 게 있는 건가요? 현재 북한에 들어가는 자금을 네. 전방위적으로 차단해야 되는데 네. 현재 나오는 얘기들이 현재 북한에 기항했다가 네. 다시 우리 한국에 기항한 선박들이 있는데 네. 앞으로 북한에 기항했다가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 세상국 선박은 차단하겠다. 네. 그러니까 북한의 물건들이 네. 국내에 들어와서 수입되는 루트가 바로 그랬기 때문에 네. 그걸 차단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에 대한민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걸 통해서 북한이 벌어들이는 돈이 연간 한 1억 불 이상 되기 때문에 네. 개성공단에서 들어간 액수나 거의 같습니다. 네. 이거를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앞으로 한국 여행사에다가 네. 한국 관광객이 북한 식당에 좀 가지 않도록 계도를 하고 그다음에
네. 우리나라에 말이죠. 중국산이라고 해서 수입되는 그 농수산물 중에서 네. 북한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중국산 농산물이라고 알고 왔지만 실제로는 북한산이다. 네,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차단하겠다. 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북한에 자금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겠다라는 그런 그 재료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오늘 대통령이요, 남남 갈등에 대한 우려를 많이 표시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얘기하는 것, 북풍 의혹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특히 이제 야당의 이종걸 원내대표가 먼저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요. 이거 아니다. 이거 뿌리 뽑겠다는 뜻도 얘기했습니다. 그 대목도 들어보겠습니다. 북한 정권이 핵 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 일부에서 북풍 의혹 같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부에서 그런 것에 흔들린다면 그것이 바로 북한이 바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 마지막 대목요. 이종걸 원내대표가 최근에 그랬잖아요. 이번 이제 총선을 앞두고 경제 이슈, 경제가 어려운 것을 총선 이슈로 삼고 싶은데 이게 안보 이슈가 크게 터지니까 총선에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을 해놨거든요.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이런 상황을 좀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찾은 것도 바로 저 말씀이 하고 싶었을 겁니다. 네.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하자. 네. 국가의 위기 앞에서는 다 같이 뭉치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국회를 직접 찾아서 국회의원들한테 얘기를 한 거고요. 네. 뭐 야당 일각에서는 선거 때마다 이 안보 이슈가 커지면 네. 정권 심판론을 항상 야당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가려지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조바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전반적인 공감대가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해서 네. 조금씩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문재인 대표 이제 그동안 칩거를 깨고 어제 그 국회에서 올라와서 국방위원회 활동을 했는데 오늘 현장을 지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3년 전 대통령 선거에 경쟁자였던 대통령 선거 연설 문재인 대표는 어떻게 들었을까요?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당에 논평을 또 하지 않겠습니까? 공식적으로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그것 좀 여쭤볼게요. 국민들의 단합을 호소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하실 수 있는 연설 아닌가요? 저는 자, 박성원 부국장.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는 이제 양산에 칩거다 올라왔는데 다시 한번 내려갔다. 그러니까 일단 당은 김종인 체제에 맡기겠고 나는 다시 한번 이 선으로 가겠다. 그 뜻으로 봐야 되는 거죠. 지금 그 김종인 대표가 사실 그 당의 전반적인 DNA와는 좀 다른 결의, 네. 다시 말해서 북한의 저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정부를 비판하기보다는 이것이 국제적인 대북 제재와 연관돼 있다라는 이런 연관 속에서 봐야 된다. 이러한 네. 다소 보수적인 시각에서 네.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당내에 사실 많은 친노 또 많은 햇볕 정책을 네. 지지하는 지지자와 당원들은 상당히 걱정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올라와서 어제 그 상임위에서 네. 나는 뭐 화가 난다. 네.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직설적인 공격을 퍼붓고 네. 바로 우리 당의 어떤 기본적인 햇볕 정책을 지지하고 고수하는 그리고 네.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력히 비판, 성토, 규탄하는 다른 결의 정책은 분명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지지자들에게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확인시켜주고 다시 내려가는 이런 행보를 택한 것 같습니다. 자, 야당을 오랫동안 취재해온 길진균 기자께 좀 질문 드릴게요. 그냥 저도 이제 멀리서 국회와 거리를 두고 이제 취재를 하고 있는 건데 더불어민주당의 주인은 문재인 전 대표입니까? 김종인 비대위 대표입니까? 누구예요? 더불어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이고요. 네. 지금 현재 그 지휘부를 이끌고 있는 건 김종인 대표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김종인 대표의 그 리더십, 좋게 얘기해서 리더십이죠. 네. 당 장악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사석에서 이제 점심 저녁으로 국회의원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김종인 대표를 향해서 우스갯소리로 야, 네. 김종인 독재 같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네. 김종인 대표의 의사대로 지금 당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수차례 네. 당대표가 바뀌고 개파 간의 갈등으로 뭐 하나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갈지자 행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김종인 대표가 온 이후로 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총선을 앞두고 좋은 이미지를 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내심 또 고마워하고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제 김종인 대표가 4번이나 비례대표 의원을 했지만 당직을 맡아서 당을 운영해 본 적도 없는데 오히려 정치력이 문재인 전 대표보다 좀 낫다. 오히려 결정하는 속도 그리고 이끌어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 이런 게 좀 낫다는 평가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종인 대표는 개파, 네. 그다음에 뭐 아니면 말깃, 예전에 어떤 당에서 했던 생활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 더 큰 것은 본인이 나중에 대권 주자나 어떤 당의 지분을 갖겠다 이런 느낌은 아직은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믿고 맡길 수 있는 겁니다. 문재인이나 아니면 다른 대표가 있을 때는 개파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네. 혹시 저쪽 개파가 당을 장악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네. 이런 의심을 하게 되지만 김종인 대표는 어찌됐든 개파색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 모든 사람이 중립적에서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당이 일사불란하게 일단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안도하고 있는 거죠. 자, 누구한테 신세진 일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이제 주목받을 수 있는 정치 리더십을 발휘하는 요체의 하나로 보입니다. 그것이 지금 일시적인 것입니다만 김종인 체제에서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주류 의원들 사이에서는 김종인 독재 같다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는 것이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25분 정도 진행된 대통령 연설을 보니까요.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두고 하는 표현이 좀 눈에 띕니다. 김정은 제1비서라고 불렀을까요? 어떻게 불렀을까요? 대통령 얘기를 직접 듣겠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면 북한의 지도자와도 만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조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김정은 정권의 극단적 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는 김정은의 체제 유지에만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 김정봉 실장님. 네. 자, 우리 정부 당국자 그리고 대통령이 북한의 지도자를 향해서 하는 말들 오늘은 대통령이 김정은이라고 했습니다. 제1비서 호칭 안 붙였거든요. 저라고 좀 달라졌는데 네. 이런 정도 상황까지 왔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네. 김정은을 네. 북한의 최고 지도자라는 것은 대통령 후보 시절이고, 네. 그다음에 2013년도에 북한이 한반도를 뭐 전쟁 격경까지 네. 몰고 가는 듯한 그런 언사를 하고 할 때는, 네. 그때는 그래도 네. 그 김정은을 제1위원장이라고까지 이제 표현을 했는데, 네, 네. 이번에는 완전히 모든 호칭을 다 버리고, 네. 그냥 김정은이라는 개인이라는 이름을 불렀거든요. 네. 그만큼 그 사이에, 그러니까 3차 핵실험보다는 제4차 핵실험 때가 훨씬 더 상황이 심각하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공식 기책에 대해서 이렇게 예우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14년 전 이제 한나라당 시절에 북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을 만났었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직접 김정일을 만나고 이런 상황에 가면 좀 우호적인 표현이 좀 나오긴 나오는군요. 자, 이정훈 편집위원께 질문 드릴게요. 대체로 이런 반응이 직접 만난 다음에 적절한 걸로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저기 서프라이즈 깜짝 놀라게 하는 게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이거든요. 서프라이즈 행사를 굉장히 잘합니다. 저도 손님을 놀래켜서 감격시킵니다. 놀라게 하죠. 저도 그전에 러시아에 갔을 때 러시아 군 행사를 하는데 깜짝 놀라게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런 식으로 깜짝 놀라게 하면 사람들이 놀래거나 반가워지죠. 그런 거를 상당히 잘하는데 뭐 그런 반응을 대통령이 그 당시 보였었죠. 네. 자, 놀라게 하는 수법은 네. 김정일이가 김일성한테 배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를 만날 수 있다는 보장을 안 해주고 방북을 시켜놓고 네. 갑자기 나타나서 회담 내용이 아니고 네. 만난 것만 가지고도 기쁘게 만들어 놓고 네. 가슴 뛰게 만드는 게 바로 김일성, 네. 김정일의 그런 수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고 해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도 그 전날 밤에 숙소를 막 방문해가지고 네. 예기치 않게 네. 숙소를 방문한다든가 아니면 예기치 않게 공항에 나가가지고 네. 김대중 대통령 영접했듯이 굉장히 그렇죠. 그냥 그것만 가지고도 그냥 굉장히 고맙게 느끼게 만들어서 회담을 유리하게 이끄는 그런 수법을 쓰는데 네. 그때도 김정일이가 네. 박근혜 당시에 의원이죠. 네. 의원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감동을 주었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절대 독자자이기 때문에 네. 모든 거를 시원시원하게 네.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약속을 다 지키는 사람 같다. 저거는 그 당시에 좀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거는 네. 약속이라는 게 비핵화 문제 이런 거 전부 다 약속을 어긴 사람인데 저거는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는 보좌진의 네. 보좌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야당 의원이었기 네. 때문에 그때는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박 대통령이 저는 상당히 혁명적인 변화, 코페르니쿠스적 변화를 하고 네. 있다고 보이는데요. 지난번 북한이 3차 핵실험했을 때 저런 반응을 안 보이셨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크게 변해서 저는 이거를 미국의
베트남 전쟁에 열심히 네. 참전하다가 아시아 문제는 아시아애들이 풀어라 하고 네. 던지는 괌 독트린 같은 게 아닌가. 네. 그래서 그 시작에 우선은 미국의 대북 제재 법안에 걸리지 않도록 개성공단을 완전히 빼버리고 네. 추가적으로 계속 할 거라고 보이는데 저는 PSI 같은 것도 아마 한국이 주도적으로 하지 않을까. 세컨더리 한국판 보이콧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이제 호칭도 뗐습니다. 김정은이라고 불렀습니다. 앞으로 대통령 개성공단 폐쇄는 시작에 불과하다 그랬거든요. 어떤 조치가 나올지 정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반도 그리고 남북관계에 큰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안보 문제만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국회연설 당내에서도 다양한 시각과 사정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 굉장히 불편했잖아요. 오늘 대통령의 연설을 어떻게 봤을까요? 김무성 대표의 얘기를 확인합니다. 대통령 나오시면서도 표정이 좋으시던데 나오시면서 좀 무슨 말씀 나누셨어요? 그건 비밀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근데 오늘 대통령께서 너무나 설득력 있게 국민을 향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야당에서 좀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참 고민입니다. 고민. 자, 김무성 대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의 당청 관계에서 계속 대통령에게 도전을 했다가 한 발 빼고 도전을 했다 한 발 빼고 그런 게 계속 반복됐는데 오늘은 계속 뭐 이렇게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니 그러면서 칭송을 아끼지 않았군요. 사실 김무성 대표가 네. 북한의 이 핵 미사일 도발 이후에 네. 분명한 보수 본색을 네. 아주 갖고서 특히나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표가 네. 개성공단 폐쇄를 아주 엄청나게 비판하고 하는 데 대해서 이 김무성 대표는 김종인 대표와 네. 문재인 대표 과연 어느 것이 더민주당의 민낯이냐 네네. 분명히 하라라고 어떤 분명하게 그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그 현재의 그 원칙적인 대응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아마 고마움을 느끼는 것 같고 네. 지난번에 사실 권력자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아,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요. 예, 국회 선진화법 얘기하면서 권력자라는 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기 위한 의도보다는 네. 현재 그 공천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상향식 공천의 정당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과거 역대 있었던 선거 공천을 얘기하면서 당이 그 소수 권력자에 의해서 그 좌지우지 내리꽂는 것은 안 된다라는 그런 설명이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 그렇게 분위기가 부드럽게 그 대통령이 대표를 그렇게 반기는 이런 모습을 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모습은 대통령이 연설을 마친 다음에 국회 본회의장을 나가는 모습인데 길정규 기자, 자 어땠습니까 대통령의 모습은? 오늘 새누리당 의원들도 사실 대통령을 직접 가까이서 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오랜만에 국회를 왔고 특히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라든지 선거를 좀 유리하게 이끌어 주십사 하는 그리고 오늘 더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회까지 와서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모습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막 폰카로 찍고 있죠. 그러니까 저분들도 다 자기가 박 대통령을 네. 사진에 다 담고 지인들한테 이제 보여주고 네. 뭐 그러기 위해서 다 찍는 거죠. 네, 근데 반면 야당에서는 이제 기립을 했습니다만 박수는 보이지 않고 문재인 전 대표는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예, 야당 의원들이 오늘 그래도 처음에 대통령이 입장할 때 기립을 했죠. 그리고 이제 나갈 때 일부 의원들이 저렇게 기립을 했고요. 그렇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으로는 반대쪽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가운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승민 전 원내대표 대통령과 껄끄러웠는데 거리가 좀 있군요. 예, 유승민 의원은 오늘 저희 근처에 가지 않고 네. 멀리서 뒷짐지고 저렇게 쳐다보기만 했죠. 네, 자 화면 굉장히 재미있는 영상이 좀 잡혔습니다. 오른쪽 위쪽 귀퉁이에 유승민 전 대표 뒷짐을 지은 채 묘한 미소를 띠고 있고 대통령이 악수를 나누며 퇴장하는 모습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의원들도 서로 뭐 이렇게 해치고 가서 어떻게든 악수를 한번 하기 위해서 막 지금 애를 쓰는 모습들이 막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사진 한 장 찍혔는데요. 뉴시스라는 통신사가 촬영을 한 건데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입니다. 본회의장 2층에 이제 기자석에서 사진을 찍으면 뭐 수도 없이 의원들 왜 휴대전화 보는 거 다 찍히는데 어느 분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한 현역 의원이 대통령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컴퓨터 모니를 통해 컴퓨터 만화를 보고 있는 장면이 찍혔다고 보도를 한 게 있는데 한 시간쯤 전에 사진이 올라온 거네요. 예, 뭐 본회의장에서 인터넷으로 네. 관심이 없는 뭐 연설을 하거나 이럴 때 가끔 네. 저렇게 다른 일을 하다가 카메라에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어느 의원인지 그 해당 언론사에서 밝히질 않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렇게
만화를 보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저 속보가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이 의원이 이 화면의 주인공이 누군지 확인이 됐네요. 삼성전자에 무슨 전화기를 쓰는 것 때문에 많이 범위가 좁혀졌는데 더불어민주당의 홍모 의원이라고 이름이 공개가 됐군요. 아, 그렇군요. 네, 좀 민망할 수 있겠습니다만 나야 잠깐 봤을 뿐 이렇게 설명하시겠죠. 어쨌건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 많았다고 생각하는 야당 의원들은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그 선택을 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아니, 오늘 사실은 저렇게 저는 상당히 의도된 측면이 있다. 네. 뻔히 카메라가 찍는 걸 아는데 저렇게 했을 것은 다른 짓 하다 들켰다 이것이 아니라 박 대통령의 그 연설 내용이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하나의 의사표시로 보이고, 그것이 적절한 걸 떠나서.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 사실은 끝까지 다 듣지 않고 나간 야당 의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이제 퇴장하고 입장하는 과정에 자, 사진도 찍고 휴대전화로 사진도 찍고 악수도 나누고 했는데요. 대통령과 일을 같이 했고 각별한 관계가 있는 여당 의원들 좀 특별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그 장면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자, 가까운 의원들, 저 여기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윤상현 의원도 있고, 아른치아를 하는 대통령의 모습까지 봤습니다. 아, 툭툭 잡았군요. 네. 윤상현 의원은 예전부터 박근혜 네. 대통령과 아주 각별한 관계라는 것을 본인도 얘기하고 주변에서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각별한 관계라는 게 친밀하다는 거죠. 사석에서 누나라고 불렀다 해서 한번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고요. 오늘도 박근혜 대통령이 왔는데 직접 악수를 못한 게 못내 아쉬웠는지 다시 대통령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 나오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